너무나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정상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반세기 만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최근 촛불혁명 등을 거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한국이 병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독일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한국 사회를 진단한 김누리 교수님의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기반으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책에서 우리나라가 병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68혁명의 부재를 제시합니다. 68혁명이란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뿐만 아니라 철회장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회 변혁 운동입니다. 68혁명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구호를 핵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룩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및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질서에 대해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에 영향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의 68세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 한국사 전문가인 동경대 교수 어다하루키 등 소위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대부분 68세대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일본의 사회적 양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8혁명은 독일을 조교도 총장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노동자들이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68혁명의 물결은 한반도에 닿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8혁명이 부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누리 교수님은 베트남 전쟁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습니다. 1965년 전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이 보급되었고 젊은이들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텔레비전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혹한 광경들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도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부조리를 목격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 질서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68혁명의 핵심 구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가 반대하는 베트남 전쟁에 지상병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지만 모두 지상병이 아닌 소수의 비전투병으로 파병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지상병을 파견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타이틀은 68혁명으로부터 한국이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8혁명의 부재는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베트남 전쟁 이후 남한 사회는 본격적으로 병영사회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국민교육 헌장을 의무적으로 외우게 하고 예비군 훈련이 시작됩니다. 또 학교에서 교련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일종의 병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교육, 파시즘 교육은 우리를 파시스트로 훈육했고 집단주의와 권위주의는 우리의 내면을 불구화시켰습니다. 때문에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성장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정치적 민주화의 성취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정치적 민주화만을 달성했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86세대가 이룩한 민주화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정부 하에서도 재벌개혁, 노동개혁, 사회개혁,
교육개혁 등 근본적인 의미에서 개혁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6.8 혁명의 부재는 한국 사회를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2015년에만 115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시민들 사이에서도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는 환영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예멘 난민 500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들을 격렬하게 반대했고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는 겨우 2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정말 부족합니다. 예시로 들은 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적,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주의 문화입니다.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비만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생태적 감수성, 환경윤리의식의 부재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주의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면적으로 지배되는 자본 독재 단계에 들어서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끔찍한 자기 착취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착취가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착취하는 경우에는 내면의 죄의식이 생겨납니다. 우리 사회가 그 많은 자살과 자해의 지옥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감을 느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식의 말들은 한국의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좀 더 착취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6.8 혁명은 내 안의 노예 감독관을 해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착취를 통한 지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